안녕하세요. 피플위드 CJB 연규옥입니다. 올해 창단한 충북 청주FC가 무패 기록을 13경기까지 늘리면서 올 시즌 K리그2 최다 무패 기록을 세웠습니다. 13개 팀 중 7위로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충북 도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북 청주FC 최윤경 감독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실 텐데 또 저희 피플위드 CJB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 청주FC 감독 최윤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제 무패 기록을 13경기째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잘해줄 줄 사실은 이제 기대를 안 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신생팀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수장을 맡게 되셨을 때는 부담이 없으셨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어떠셨어요? 대표님한테 연락을 받고서 너무 감사한 마음, 또 가족들한테 내가 좋은 네. 감독 자리를 또 다시 맡게 됐다는 그런 소식을 전했을 때 가장 행복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임감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컸고 어떻게 보면 신생팀을 맡게 되면서 네. 그 어려운 과제를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섞인 부분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선수 영입부터 이제 그 팀을 꾸리는 것조차 이제 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부담감과 책임감이 뭐 없다고 하면 이제 거짓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부임하신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또 임하고 계신지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팀을 맡은 지 이제 한 9개월 이제 리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 9개월 안에 희노애락을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만 봐도 첫 경기 서울 이랜드를 이겼을 때는 네. 가장 기뻤었고요. 많은 응원도 받았고 또 축하도 많이 받았는데 그 이후로 좀 연패도 좀 빠졌고 네. 그다음에 대량 실점하는 그런 경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힘든 시간이 또 됐었고요. 또 그런 힘든 시간을 좀 보내면서 선수들이 저나 같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래서 이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지금 이제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1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성적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께서 혹시 생각하시는 뭐 특별한 뭐 비결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글쎄 좀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선수들도 그렇고 저희가 동계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자신감도 있었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즌을 시작했었는데 그 중에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대로는 우리 충북 청주 도시민들한테 사랑을 못 받겠구나. 또 운동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지는 경기를 보러 오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제 그런 우리 팬들한테 좋은 이미지, 좋은 경기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면은 그래도 지는 경기보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적인 그런 경기를 운영하고자 했던 것이 조금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처음보다 뭔가 이제 우승에 대한 이제 절실함이 더 간절해졌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네, 좀 위기의식과 간절함, 초심으로 좀 돌아가서 네. 뭐 저도 이제 경험은 많지만은 초보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네. 또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돼가지고 그런 부분서부터 차근차근 잘된 경기도 좀 집중적으로 보고 또 남의 우리 K2 리그 안에서 가장 그 잘하는 팀들 네, 또 네. 우리하고 그 가장 그 실력이 비슷한? 실력이 네. 비슷하거나 투자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동등한 입장에 있는 김포가 지금 현재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팀들의 모태로 해서 그 팀의 그 경기력,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선수들한테
그 공격적인 부분보다는 좀 수비의 안정화를 좀 가져왔었고 그 수비의 안정화가 찾아오다 보니까 네. 조직력도 좀 살아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실점 자체가 점점 줄어들어서 좋은 결과를 좀 내는 경기들이 좀 이렇게 조금씩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말씀 들어보니까 다 전략 안에 있었던 시나리오네요. 이렇게 무패 행진을 이어간다는 것이 그 이제 선수분들의 반응도 이제 궁금해요. 사실 네. 이제 뭐 정말 뭐 좋아하실 것 같기는 한데 어떤 마음으로 또 선수분들은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선수들도 굉장히 힘들어했죠. 결과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뭐 저 때문에 온 선수들도 몇 명 있고 제가 또 선택한 선수들도 있고 네네. 또 각자 팀에서 어떻게 보면은 경기를 출장을 못해서 경기를 출장을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충북 청주 FC를 선택을 했는데 네. 본인들이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은 본인들 자책도 굉장히 심했었고 두 번째는 또 사실 축구라는 게 팬들한테 뭔가를 보여주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못 만들어내니까 침체된 그런 분위기라고 할까 그런 분위기들이 가장 선수들이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그 분위기가 좀 많이 전환이 됐겠죠? 지금은 자신감도 차 있고요. 네. 또 선수층이 두터워졌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좀 예전에는 주전급 선수들이 좀 적은 고정돼 있었다고 그러면은 네네. 지금은 좀 다변화 시켜가지고 여름 체력 네. 더위에 그 체력적인 부분도 고려를 했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스쿼드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체력적인 부분하고 경기력적인 부분을 이렇게 좀 세분화 시켜가지고 선수들을 다변화해가지고 적응을 시킨 그런 부분도 아마 지금 한참 그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경기들을 나눠서 이렇게 뛰면서 체력 안배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사실 이제 창단 첫 해에 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뭐 가정하는 거지만 이제 충북 청주 FC가 5위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새롭게 또 역사를 쓰게 되는 건데 이전에 이제 감독님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목표는 9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일단 현 상태는 7위잖아요. 그 목표에 변함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지금 뭐 목표는 9위로 잡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딱 9경기가 저희들한테 남아 있는데 네. 글쎄요. 뭐 선수들이 워낙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네. 뭐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좋은 경기력 보여준다고 하면은 또 한 경기 한 경기 또 욕심내지 않고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이전까지의 그 모습을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보여준다고 했을 때 또 저희들한테 뭐 꿈만은 아닌 현실로 또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전에는 뭐 9위 정도면은 충분히 우리 목표가 달성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뭐 지금은 그래도 약간 저도 욕심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기대는 조금 하고 계시지만 이제 말로 표현하는 거 조금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조금은 이제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감독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성과 덕분에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최윤과 감독님께서 그 프로축구 연맹 선정 8월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 이달의 감독상이라는 상이 연맹 기술위원들의 평가로 이제 선정이 된다고 하는데 8월 성적이 3승 1무를 기록해서 이제 감독님께서 수상을 하게 되셨어요. 소감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 감독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 개인이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상이지만은 이거는 혼자서 이뤄낼 수 있는 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충북 청주 FC의 구성원들, 사무국, 그다음에 제일 또 칭찬해주고 싶은 우리 이제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장에서 또 희생하고 전투적으로 그 경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또 3승 1무라는 좋은 성과를 거뒀고 그 결과물이 저한테 이제 개인적인 영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뭐
그 상을 쪼개서 다 골고루 나눠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도자 생활하면서 이제 세 번째 받는 건데 네. 2016년하고 2017년에 한 번씩 받았고요. 받으셨고요. 예, 네. 지금 6년 만으로 한 6년 만에 다시 이제 받게 되는데 그만큼 지도자들한테는 굉장히 영광된 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마지막에 또 그 저희가 우승이나 아니면 뭐 좋은 성과를 거뒀을 때 또 뭐 지도자상이라고 최우수 지도자상이라고 네. 연맹에서 시상하는 상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차후에 몇 년 후에 꿈을 이뤄야 될 상인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신생팀으로서 선수들이 열심히 해준 결과물이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상이라서 너무 영광스럽고 모든 구성원들한테 감사하다는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이제 2016년도, 17년도에 받았던 때랑 지금이랑은 좀 어떠세요? 좀 느낌이 다르신가요? 어떠십니까?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전에는 그때만 해도 조금 젊었으니까 그때는 앞으로 얼마든지 또 이런 희망적인 요소가 또 나한테 기회가 오겠지 하는 그런 상이었다 그러면은 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맡고 있는 팀 자체도 그렇게 큰 스쿼드라든가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아마 열심히 싸워준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신생팀으로서 이런 성과를 거둔다는 자체가 제가 감독을 하고 있으면서도 너무 기쁘고 그냥 표현은 잘 못하지만은 네. 좀 안아주고 싶고 한턱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한테.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또 이 방송을 본 우리 선수들이 이제 감독님의 마음을 또 공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신생팀이기 때문에 뭐 선수 영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뭐 정하는 데 있어서 또 고충도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이제 우리 충북 청주 FC에는 정말 뭐 멋진 외국인 선수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조르지 선수도 그렇고 또 피터 선수도 있고요. 네. 파울리뉴 선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이제 중원에서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 외국 선수들의 활약, 뭐 점수를 좀 매겨보자면 네. 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신생팀에 와서 지금 포인트적으로 많은 포인트를 지금 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기대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용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금액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준이 높을수록 가격이 이제 그렇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가장 알맞는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코칭 스텝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도 검색을 했고 또 조로지하고 피터를 선택했을 때 네. 또 사이트에 들어가서 많은 분석을 했고 우리 팀 컬러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까지 다 세심하게 관찰을 하다 보니까 다행스럽게 사실 용병이 한국에 와서 성공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용병의 의존도는 각 팀마다 상당히 높습니다. 항상. 네, 그래서 용병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용병에 대한 실력 평가는 투명하게 하고 아주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적은 예산이지만은 가장 우리 팀에 알맞는 선수를 선정하기 위해서 코치들이 굉장히 많은 비디오도 분석을 했고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네, 그만큼 또 이제 열심히 또 달려주고 또 성적을 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이제 뭐 지금 충북 청주 FC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경기에 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선수들이 너무 훌륭하고 이제 그 중에서 뭐 이제 누구 하나 꼽기는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혹시 이제 우리 선수들 중에 좀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좀 잘해주고 있는 선수가 있다면 좀 꼽아보실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네. 고참 선수들, 네. 고참 선수들이 여기 우리 팀에 합류하면서 우리 후배 선수들한테 그동안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한 선수들을 노하우를 잘 전수를 시켰고 그다음에 팀의 분위기라든가 경기에 나갔을 때 그런
그 본인들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런 노하우들을 잘 입혀준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노장 선수들한테 좀 칭찬해주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K3에서 K2로 이전하면서 올라온 우리 이제 네 명의 선수가 이제 있는데 이민영 선수하고 또 이정택 선수, 네. 뭐 이 두 선수가 또 활약하는 그 기량이 성장하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흐뭇하고 칭찬해주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뭐 골키퍼 박대한 선수가 네. 뭐 후보군에 있었는데 두 번째 네. 선수로 있었는데 우리가 좀 어려운 과정을 겪다 보니까 사실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네. 들어가가지고 너무 많은 잘해주고 방어를 좀 계시잖아요. 하고 네. 있어가지고 너무 굉장히 좀 흐뭇하고 다 모든 네. 선수가 다 고맙고 뭐 그런데 뭐 거기에 원진이 네. 뭐 양지훈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그 다른 팀에서 사실 이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다가 이제 우리 팀에 왔는데 그런 선수들이 좀 가장 많이 성장이 됐고 팀의 공헌도가 지금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또 여기에 거론된 선수들만 하면 우리 선수들이 또 안 서운하실 수 좋으니까 있으니까. 네. 또 모든 선수들이 지금 잘 똘똘 뭉쳐가지고 좋은 분위기도 유지가 되고 있고 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이제 멋진 또 경기력을 보여준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성적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보니까요, 감독님께서는 이제 과거에 2부 리그였던 강원 FC를 또 1부 리그로 이제 끌어올린 경험이 있으십니다. 네.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그런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충북 청주 FC 팬들은 자꾸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감독님께서는 어떠세요? 충북 청주 FC 승격이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실 부임할 때는 네. 계획으로 따진다면은 한 5년 후 정도 5년 승격. 후에. 예, 그게 이제 한 해 지나면서 네. 그 발전을 시켜서 보완도 되고. 보완도 되고 뭐 사실 그 프로 스포츠는 또 돈하고 좀 많이 연관이 돼 있죠. 연관성이 있기 예. 때문에 또 그 사이에 우리가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지원하고 또 늘어날 수 기업이나 있으니까. 이런 데서 우리 후원도.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스쿼드 쪽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선수들이 중간에 또 뭐 어떤 좋은 결과물도 내주고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또 한 경기 한 경기 또 최선을 다하고 준비만 잘 철저히 한다고 했을 때 또 뭐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뭐 분명히 조금 욕심을 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적인 요소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제 생각했던 5년보다는 훨씬 이제 단축된 기간으로도 생각을 해봐도 좋겠네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감독님의 축구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감독님께서는 그러면 축구를 이제 선수 시절부터 이제 시작하면 언제부터 선수 생활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좀 선생님 권유로 그때 근데 보통 학교에서 시작을 예, 하잖아요. 학교에서 목동초등학교라고 대전에서 제가 태어나고 네. 대전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때 시절에 이제 축구팀이 창단되면서 네. 김성기 선생님이 뭐 신체 조건이 조금 남들보다 좀 뛰어나다 보니까 눈에 띄었군요. 예, 그래서 이제 축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뭐 선수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떤 팀에서 또 시작을 하셨는지. 이제 그 유년기 이제 지나서 네. 인천대학교 가면서 좀 그 축구 인생관이 좀 바뀌었고요. 네네. 그때도 이제 인천대가 축구 처음으로 이제 창단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때 선수 시절 때도 그때도 아마 좀 굉장히 우승도 했고 대학 그 1학년들이 모여가지고 네. 4학년까지 있는 팀들을 다 제끼고 이겼어요. 네. 충계 연맹전에 가서 준우승했고 추계 때 이제 우승을 했고 외국에 뭐 좀 인도 그때 이제
DCM 대회라고 거기 가서도 좀 우승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좀 잘 되다 보니까 그 국가대표도 이제 선발이 되고 네. 그때 당시가 그래도 힘은 들었지만은 네. 그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뭐 거기 인천대학교 오면서 성장돼가지고 졸업하면서 지금은 SK 지금 제주 유나이티드인데 네. 전신 유공이죠. 아. 유공 프로축구단에 입단하면서 프로 입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프로 축구 선수 생활을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감독님께서? 7년 했습니다. 7년. 네, 그러면 지금 선수들로 보면은 굉장히 네. 짧은 기간인데 그렇네요. 네. 예전에는 30살만 넘으면은 이제 노장 그렇군요. 요즘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바로 프로에 입문하거나 맞아요. 이렇게 가서 십몇 년씩 하고 또 38살, 9살까지도 이제 맞아요.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예전에는 몸 관리를 못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먹는 게 조금 부족했을 예, 수도 있을까요? 여러 가지 네.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30살 정도 넘으면은 그래서 만 나이로 32살에 은퇴를 하고 유공팀에서 네.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와 32이면 사실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한창 뛸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지금, 예. 이제 지도자의 생활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신 겁니다. 이제 근데 이제 선수 생활과 지도자 생활은 좀 많이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느낀 큰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선수 생활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지도자 생활이라는 것이 제가 처음 했을 때 이제 지금 표현으로 하면 트레이너라는 직책이었는데 네네. 이제 감독, 수석 코치, 그다음에 코치, 이제 트레이너. 이 그렇게 또 있군요. 그 밑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본사는 서울에 있고 네. 숙소는 인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리가 멀다 보니까 모든 그 생활이나 용품 뭐 이런 것들을 트레이너들이 다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의 뭐 그런 컨디션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용품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려다 보니까 선수 생활이 그립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때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큰 재산이 됐었고 지도자 생활하는데 선수들을 이렇게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좋은 4년 동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이제 선수들은 그냥 그 경기만 신경을 쓰고 그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데만 집중을 하면 되지만 네. 나머지 이제 코치진들, 스태프들은 이제 경기 전후를 뭐 통틀어서 그 시즌 내내 이제 신경 쓰고 관리할 것들이 좀 네, 계속 있을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힘들었던 게 네. 금액적으로 역시나 선수 생활할 때는 높은 프로 연봉을 받다가 그게 이제 또 달라지는군요. 거의 뭐 3분의 1 정도로 그냥 그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모두 경제적인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이제 요소가 아니었나 또 이렇게 생각이 또 듭니다. 근데 이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신 이후에 이제 좀 훌륭한 지도자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뭐 외국에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이제 뭐 교육을 받으러 다녀오신 건가요? 아니면? 그 6개월 코스로 네덜란드 가가지고 네. 지도자 수업을 이제 그때 당시 예전으로 표현하면은 히딩크 감독님이 네. 그 네덜란드 아인토벤이라는 네, 팀의 네. 감독으로 이제 가시게 됐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이영표 선수가 입단하는 그 네.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에이전시 그러니까 저희 매니저가 그쪽 그 이영표 선수를 관리하고 있는 분이신데 네, 그분이 이제 저를 그쪽에다가 이제 소개를 시켜줘서 연수를 받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네. 3개월 정도 있다가 대전 시티즌에서 부름 받고 3개월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됐죠. 그 부름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거였군요. 예,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대전 네. 시티즌 갈 당시에는 3일 만에 결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았어요. 네. 갑자기. 그래서 사실 네덜란드까지 가기까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배우고 가고 싶었는데
많은 지인들께서 어차피 지도자 수업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하기 위해서 거기 가 있는데 그렇죠. 예, 맞아요. 예, 팀에 맡아서 그동안 배운 거, 경험했던 걸 가르쳐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갑자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전 시티즌으로 오시게 되셨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그 네덜란드에서도 이제 뭐 배웠던 것들이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기억에 남는 엄청나게 거. 많은 거죠. 뭐 그 훈련 프로그램이라든가 훈련 자체가 저희들이 하는 거하고는 거의 상반된 훈련 자체였어요. 그 당시에는 또 차이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는. 뭐 기량 차이도 사실은 좀 많이 났었고 세분화된 그 유소년 시스템이라든가 그 경기를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전술을 만드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고 다변화돼 있다는 걸 좀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막 거기서 배워온 거를 많이 또 대전에 와가지고 접목을 시켰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수들이 또 즐겁게 또 훈련하고 좀 받아들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전 시티즌은 사실 이제 대전이 고향이시기 때문에 네. 그때 부임하셨을 때도 좀 마음가짐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이제 내가 이제 자라온 고향에서 내가 감독으로도 부임을 한다. 이거 네. 그 당시에는 좀 어렸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감독 맡았을 때가 39이었으니까. 진짜 젊으셨네요. 네. 예. 그 이후로 제가 SK에서 이제 감독 생활하다가 이제 나오면서 대전을 맡을 때가 42, 아니 42 정도 됐었으니까요. 네. 그때는 이제 뭣도 모르고 젊은 혈기로 그냥 외국도 나가게 됐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도전하는 도전 정신이 겁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뭐 연장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짧게 이제 그 연수를 했고 그래서 대전에서 그 한 5년 6개월 정도 지도자 생활을 하다가 네. 나오면서 이제 터키로 또 다시 가게 됐습니다. 터키의 연수 코치로 뭐 그 당시에 2부죠. 2부 차이 스포로라는 팀에 좀 갔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거기서 한 2달 있다가 아마 이을령 선수가 몸담고 있었던 월드컵 이후에 네. 이을령 선수가 그 트라부존스포르라고 터키에 그 갔었던 시절이 있는데 그 팀에 가서 한 8개월 정도 연수 코치 하다가 이제 들어온 계기. 네. 이제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2002년도 이제 월드컵 스타들의 이제 추억의 이름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네. 이유룡 선수, 네, 이영표 선수. 요즘에는 이제 막 이제 손흥민 선수, 뭐 이강인 선수 이름만 듣다가 이제 추억이 막 떠오르는데 그러면 이제 대전 시티즌에서 5년 6개월 동안 이제 감독 생활을 하시고 터키에 가서는 이제 터키도 좀 어땠나요? 이제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그런 뭐 축구 이제 훈련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선진화가 됐었는지. 훈련장이나 모든 시스템이 네. 우리나라보다는 한 2단계, 3단계 위에라고. 거기도 유럽이기 때문에 거의 다르군요. 뭐 유럽하고 그 뭐 영국이나 독일 뭐 이런 정도 수준의 그 나라 살림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선수단 운영하고 클럽하우스 이런 제반 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운동장 면도 한 7, 8개가 훈련장이 다 갖춰져 있고요. 유소년들도 체계적으로 잘 운영돼 있고 그래서 상당히 부러웠었고 배울 점도 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지도자 입장에서 그런 공간에 가면 왜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될까 이런 한탄이 되게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당시에 가장 좀 원했던 뭐 약간 인상 깊었던 이건 정말 우리나라에 좀 들여왔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오래 거의 한 20년 전쯤 됐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마 경기를 보시면 뒤에 이렇게 볼록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 GPS라고. 네. 그게 이제 선수들이 그 뛰는 거리 측정하는 거거든요. 한 90분 동안 몇 킬로를 뛰는지, 이제 고강도 스피드를 어떻게 내는지. 선수마다 그럼 이거 다 차고서 다 경기를 해가지고 그 한 경기 90분 동안 각자 이렇게 기록을 체크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데이터 쪽으로 이렇게 쭉 뽑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터키에서는 이미 이제 장비가 이제 생산이 돼가지고
좀 크기는 좀 컸지만은 그런 거를 과학적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또 선수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관리하는 체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그냥 뭐 런닝 뛰키고 막 그 아날로그였죠. 막 이런 그런 시대였다 그러면은 그쪽은 이미 그런 그 과학적인 그런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선수들을 관리하고 증거로 내미는 거죠. 이거 너 이만큼밖에 못 뛰었으니까 더 뛰어야 된다는 게 거기에서 이제 고강도 스피드라는 것은 한 경기를 통해서 몇 회를 뛰었는지까지도 이렇게 뭐 몇 미터까지 나오는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 그걸 가지고 선수들한테 이제 평가를 하고 또 체력적인 걸 측정을 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또 안 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비교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제일 그때 인상 깊게 받았던 건 저도 이제 생소하게 처음으로 봤기 그쵸. 때문에 굉장히 사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게 뭔가 이제 시스템화가 다 되어 있고 네. 또 이제 선수 개개인들마다 어느 역량이 좋은지도 다 분석이 되기 때문에 네네. 훈련도 이제 내가 부족한 것도 훈련을 하면 될 테고 이제 여러 가지로 정말 이제 과학이 접목된 스포츠다 보니까 당시만 해도 이제 많이 우리가 부족했으니까 욕심 많이 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후에 그러면은 예, 이제 강원에 맡으시게 된 강원 와서 2년 6개월 정도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강원 FC가 일부 리그로 승격시켰던 게 몇 년 차 때 있었던 일이에요? 3년 차, 2년 차 때 있었던 일이죠. 이미 이제 강원 FC 같은 경우는 네. 그 2부에서 그러니까 그 전력적으로 경험이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동안 이제 좋은 선수들을 이렇게 조금씩 해오고. 예, 그러면서 사실 그 우리가 우승을 해서 올라간 건 아니고요. 네, 우리 네. 턱걸이를 했어요. 4위, 지금은 5위까지 네, 네. 인정이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4위까지만 인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팀이 4위를 하면서 성남하고 이제 몇 개 팀을 이렇게 부천 이렇게 승강 플레이오프를 걸쳐서 네. 일부에서 그 하위권에 처져 있었던 성남하고 이제 같이 또 경기를 하는 경기를 거예요? 해서 거기서 이겨서 저희가 승격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 이제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도 너무나 얼마나 또 염원하던 거를 이제 뭐 감독님이 혼자 이루신 건 아니지만 네. 어떻게 보면 또 역사의 순간에도 감독님이 또 계셨던 거기도 하고 그때도 굉장히 또 기쁘셨을 것 같아요. 꿈을 이룬 기분이었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 도민, 강릉시에 계신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그 이야기거리도 많이 생산해냈고 그다음에 또 그 환희를 좀 느끼게 했고 네. 뭐 그런 걸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또 뭐 이 자리 그 강원 FC 감독 가기 전까지도 네. 굉장히 힘든 여건이었었고 또 상황이 녹록지는 않았는데 네. 맡아가지고 2년째 되는 해 또 이렇게 그런 결과물을 선수들하고 같이 해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또 개인적으로 큰 성과를 이뤘다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강원 FC 감독으로 가시기 전에 개인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뭔가 이제 힘든 또 이런 경험들이 또 계속 있으셨었나 봐요. 네. 뭐 지도자라면은 그래서 지도자가 힘든 게 네. 그 매년 저한테 열려 있는 문은 아니거든요. 어떤 지도자가 결과물을 내야지 연속성이 그쵸. 이루어지는 거고 사실 프로가 1부에 12개 팀, 2부에 이제 13개 팀인데 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숫자보다 적거든요. 그렇네요, 진짜 예, 그렇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문도 좁고 또 선택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속성으로 잘 해야 되거든요. 성과물을 자꾸 올려줘야지만이 또 그 팀에서 나오더라도 또 다른 팀에서 또 선택을 좀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팀에는 사실 굉장히 오래 있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또 지도자 생활을 이제 또 꽤 오랜 시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도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준 인물이 있다고 해요. 어떤 분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제가 이제
트레이너 시절에 이제 그 오셨던 러시아 분이신데요. 네. 리폼니시 감독님이시라고. 그분이 축구관을 좀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있는 한국관을 그냥 다 축구관을? 바꿔주신 것 같은데 굉장히 그때 당시에 그 같이 훈련했던 친구들 몇몇이 보면은 다 잘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네. 프로팀의 뭐 김기동 감독, 그 조성환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 네. 그다음에 제주 유나이티드 남길 감독, 이 선수들이 선수였었거든요. 그때 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또 잘 성장이 됐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리보니시 감독님을 모셔오면서 네. 그 나중에 한 건데 그 유공이라는 회사에서 그 우리는 선수를 성과를 올리는 것보다 네. 지도자를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예, 그렇게 요청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 우회로 한 분이 이제 조윤환 감독님이 네. 먼저 지도자 생활을 하셨고 저 했고 그 밑에 이제 코치로 있었던 다 하시네요. 예, 이제 하재훈 감독이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2년씩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뤄놓고 가신 거죠. 어떻게 보면 구단에서도 체계적으로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선수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진을 지도 능력을 이제 키워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획기적인 그런 방법, 뭐 다양한 전술, 그다음에 특성. 그러니까 저희가 포지션으로 말하면은 수비형 미드필드 뭐 이런 포지션에는 등치가 크고 그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이 대부분 이제 섰다고 하면은 네. 굉장히 영리하고 키가 작아도 센스 있는 그런 선수들. 그러니까 또 우리 윙백이라고 하면은 사이드에 이제 풀백이라고 이렇게 열심히 뛰는 날개 역할을 하는 친구들도 그 사이드만 있는 고정적인 플레이가 아니라 네. 그 안으로 들어가서 또 센터포드까지 자리까지 가서 그 연결 플레이하고 슈팅까지 하고 들어오라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그 전술 전략을 좀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또 체계적인 훈련 방법, 그리고 전술 운영하는 그런 전술 훈련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뭐 그전에는 그 체력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시켰다고 그러면은, 리포미시 감독님은 선수들의 심리, 그다음에 가장 또 인상 깊었던 거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세요. 항상 비디오, 축구밖에 모르세요. 감독님이. 네. 그래서 뭐 거기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참 재미없으신 분이라고 저희들한테 항상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축구에만 푹 빠져 계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집에 오시면은 그 예전에는 지금은 다양하게 이제 축구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카세트 테이프라고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요? 이렇게 집어넣는 거. 그 당시부터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영상을 복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매일 여기 옆구리에 끼고 출근하셨다가 퇴근하시고 숙소에 오셔도 항상 영상 보시고 그래서 그분이 항상 말씀하실 때 그 비디오 진 경기를 많이 보면 볼수록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상은 항상 진 경기는 사실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잘한 것만 보고 싶어요. 저희들도 한 경기 끝나면 복귀하듯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 경기는 한 일주일 정도는. 그러면은 어때 어느 선수가 실수를 했고 어떤 장면이 우리가 잘못했고 좋은 장면 어떤 장면인지 이런 건 아는데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진 경기 또 잘못된 그 실수를 한 선수들을 보려고 하다 보면은 좀 그런 힘든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잘못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수정을 하고 또 그 선수들한테 다시 지시를 하고 또 그런 실수를 반복적으로 안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좋은 장점들은 또 다시 다음 경기에 입혀가지고 또 칭찬도 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선수들한테 그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수들한테 질책적인 부분, 혼내는 그런 한국 스타일이었다 그러면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굉장히 감명이 깊었고 나도 지도자가 수장이 되면은 선수들한테 좀 따뜻한 감독이 좀 돼야 되겠다.
네. 충분히 그렇게 해도 선수들이 변하더라고요. 아, 이제 시간이 예전처럼 좀 더 막 걸리더라도 시간은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요. 시간은, 예. 이제 과거에는 막 이제 뭐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뭐 이제 그쵸. 이제 네. 운동은 약간 그렇게 시켜야 된다. 스파르타로 시켜야 된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맞습니다.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다 이제 전환하는 계기가 네. 되셨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그 국내외 이제 프로팀들을 이렇게 보면 다 이제 팀마다 이제 색깔이 좀 네네. 있잖아요. 아까도 팀 컬러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팀은 뭐 공격 위주의 전술이나 뭐 패스 플레이를 통한 기회 창출에 좀 신경을 쓰는 팀이 있고 또 어떤 팀은 뭐 빌드업을 중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역습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청주FC의 팀 컬러라고 하면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감독님께서 지향하고 있는 그런 팀 컬러? 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예전 어떻게 보면은 전에 맡았던 팀들하고 네. 올 초에까지만 해도 네. 저는 점유율을 굉장히 높이는 축구를 좀 하고 싶었고 네. 선수들이 운동장에 가서 상대를 압도하고 뭐 그 패스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그 아기자기한 그런 공격적인 축구를 좀 선호를 했고 많이 그런 거를 좀 그 항상 운영을 하면서 그 지도를 하면서 그런 쪽에 이제 개인적인 색깔이었었는데 네. 동계 훈련 때도 사실은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한 4경기, 5경기까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 저희가 아픔이 있었던 4월 달에 연패에 네. 빠지고 이제 실점률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야의 색깔 때문에 선수나 팀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안 되겠다 해서 싶군요. 예,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는 이겨야 되는 축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우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수비부터 다시 정비를 시킨 거죠. 그래서 그 선수들하고 그 어떻게 보면 버리면 안 되는데 네. 한 강원의 이제 FA컵 강원전하고 그 전에 안양전 우리가 그 전까지는 대량 실점을 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은 저도 좋으니까 우리가 수비의 완성도를 좀 높이는 실점을 안 하는 그런 경기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수비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켰던 것 같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팀 특히 그 당시에는 김포가 굉장히 성적도 좋았고 네, 네. 수비를 굉장히 탄탄하게 하는 팀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좀 약간 보이지 않는 벤치마킹 아, 또 그러셨군요. 해서 네. 항상 얘기를 했어요 선수들한테 닮아라. 아. 우리 현재 K2에서 딴 데서 배우지 말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김포나 좀 잘하는 팀의 운영하는 방식, 스타일을 좀 우리가 좀 조금 깨끗한 따라가. 축구보다는 네. 좀 지저분한 축구를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요즘 스타일 자체가 주심의 성향이 파울을 잘 안 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몸싸움 같은 것도 웬만한 거는 네. 좀 그 계속 연속성, 프레임 타이밍을 높이기 위해서 네. 잘 휘슬을 안 끊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칠어진 거죠. 그렇군요. 몸싸움을 허락을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좀 안 얌전했었던 하고 거죠. 있었군요. 예. 선비처럼.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도 뭐 하기는 했는데 다른 팀보다는 좀 약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수들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더 지저분해지고 더 강하게 해야지 되는데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점유율 높이고 아기자기한 네, 네. 패스 이런 좀 재미있고 좀 좋은 축구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늦게 깨달은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그 선수들한테 입히기 시작했는데 다행스러운 건 고맙게도 선수들이 잘 인식을 해줘서 네. 빠르게 또 흡수가 됐고 또 경기력에 또 저희들이 실점률이 또 적다 보니까 아 이게 또 통하는구나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사실 지지 않는 축구 실점률 그러니까요. 약 좀 안 하는 축구 뭐 이런 게 지금은
축구관이 좀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그게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시작했을 때와는 완전히 이제 다른 색깔로 네. 이제 변해가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올해 창단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켜켜이 이제 우리 충북 청주 FC만의 색깔이 또 입혀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제 우리 충북 청주 FC 이제 신생팀으로 정말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지역사회 인식이 부족한 게 현실이긴 한데요. 좀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충북 청주 FC가 지역에서 어떤 팀으로 좀 자리 잡았으면 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아직도 그 미디어나 이런 데서 많이 다뤄주고 계시긴 하거든요. 네. CJB에서 또 우리 중계도 해주시고 네, 그래서 네. 좀 알려지기는 했어도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거든요. 그거는 아마 저희들이 아직까지 많이 안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구단에서도 좀 많이 찾아다니고 또 저희들도 좋은 성과나 또 사회공헌 활동이나 이런 팬들한테 찾아가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이루어져야지만이 팬들이 또 우리 충북 청주에도 축구팀이 있구나 하는 거를 자꾸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또 관심도죠. 미디어에서도 좀 많이 그렇죠. 해주시고 네. 또 저희들도 좋은 성과를 또 드려야지 또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팬들이 운동장에 좀 많이 찾아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이제 남은 9경기 동안에는 이제 계속해서 관람객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해보고요. 이제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주는 만큼 우리 도민분들도 많은 관심과 또 사랑과 또 응원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충북 도민과 또 청주 시민의 염원이었습니다. 이제 프로축구단이 창단이 됐는데 사실 이제 뭐 전용 연습장도 없고요. 또 클럽하우스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주 종합경기장 시설 노후화도 사실은 큰 문제기는 한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단 인프라에 대해서 아쉬운 점 또 바라는 점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감독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글쎄요, 뭐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추고는 할 수는 없다는 거는 좀 알고는 있는데, 네. 일단은 운동장 제일 아쉬운 거는 이제 연습구장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뭐 공부를 하고 싶어도 교실이 없으면은 네, 못 네. 하니까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선수들을 좀 성장을 시켜야 돼. 우리가 많은 돈은 투자를 안 해도 그 선수들이 적은 금액에서 싸게 들여와서 그 선수들을 이제 성장시켜야 되는데 네. 운동장을 할애를 못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애로점이 있고요. 뭐 크게 나눠서 종합 경기장이 우리가 이제 경기하는 구장이 네. 뭐 저 오기 전에 저 인터뷰하려고 들어보니까 뭐 60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엄청 보니까 오래됐어요. 관중석도 좀 좁고 그다음에 거기가 굉장히 미끄럽대요. 근데 올해 유난히 또 비가 많이 왔어요. 네, 홈경기 네, 할 네. 때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면 자체가 이제 미끄럽고 계단 자체가 굉장히 좀 좁고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관람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열악한 환경이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경기를 펼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많이 오는데 여기는 이제 배수 시설이 운동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항상 그 공이 정상적으로 굴러가야지 박진감 넘치고 경기가 이제 스피드하게 공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네. 이제 자꾸 멈추거나 아니면 미끄러지는 횟수가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부상자도 좀 발생이 되고 우리는 좀 노장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움직임에 의해서 부상 정도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미끄러진다든가 아니면 착지할 때에 대한 불안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좀 아쉬운 점이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뭐 좀 이렇게 좀 보완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뭐 더 큰 바람이라면은 그 뭐 전용 구장 이렇게 좀 아담하게 져가지고 팬들도 관람하기 좋게 우리 선수들도 운동장에서 또 열심히 열심히 그 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네, 이제 뭐 인프라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다 보면 또 이제 충북 청주FC의 뭐 기량도 더 늘 수도 있고 네. 또 더 좋은 성적을 또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감독님께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감독님께 축구란 또 어떤 의미인지 듣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 피플 위드 CJB 시청자분들께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축구의 의미라고 갑자기 이제 질문을 받아가지고 너무 거창한가요? 네. 근데 저는 그냥 한 단어로 그냥 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이제 축구를 하면서 초등학교 때 시작하면서 그때는 이제 프로가 없었기 때문에 네.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었었고 네. 좀 성장하면서 프로가 생기면서 프로팀에 가서 뛰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고요. 네. 뭐 이 두 가지는 좀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제가 충북 청주 FC 감독이기 때문에 우승도 해드려야 되고 우리 도시민들한테 해드려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또 승강 플레이오프에 올해 올라가서 팬들을 좀 많이 즐거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많은 이야기거리들 축구를 통해서 즐거운 이야기들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벌어져서 많은 분들이 행복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충북 청주FC 최윤경 감독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번 시즌 9경기가 남았습니다. 창단 후 첫 시즌이라 우여곡절도 많겠지만 앞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지금 팀 분위기가 참 좋은 상황인데요. 끝까지 지역과 함께 호흡하면서 감독 있는 축구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피플 위드 CJB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